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이슈들 체크를 해볼 텐데요. 시장이 반등한 만큼 여러 가지 소식들 그리고 이 속에서 숨어있는 악재들도 함께 좀 준비를 했습니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증시가 좀 상승하게 된 이유가 영란은행의 조치였던 것 같은데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Bank of England intervenes in bond market after historic sell-off. 네, 이번에 영국의 중앙은행 쪽에서도 긴급 조치를 밟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대규모 감세 방안 발표 뒤 치솟는 국채 금리와 파운드와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한 비상 조치에 돌입을 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결국 긴급 시장 개입에 나선 건데요. 다음 달 14일까지 장기 국채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50억 파운드씩 총 650억 파운드를 매입을 할 것이라고 전해왔는데 이는 하나로 봤을 때 약 100조 원이 넘는 국채 수준입니다. 그래서 긴급 조치에 나섰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우존스 및 여러 가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어제 발표 직후 첫 번째 국채 입찰에서 10억 파운드의 장기 국채를 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계획인 최대 50억 파운드의 5분의 1 수준을 먼저 매입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영국의 현지 언론들은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연기금이 지급 불능에 빠질 우려감이 커지자 뱅크 오브 잉글랜드 쪽에서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렇게 영국 중앙은행 쪽에서는 보유 자산 축소, 즉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다음 달 말까지 연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초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사들인 국채를 다음 주부터 처분할 계획이었지만 지금 긴급 조치에 들어가게 되면서 약 한 달간 미뤄진 겁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급한 불은 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IMF 쪽에서는 영국 쪽의 이런 정책 자체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영국 쪽에서 그래도 이 정책적인 감세 정책을 내놓게 되면서 이후에 또 이렇게 중앙은행 쪽에서 좀 불을 끄려고 나서는 모습인데요. 약간 혼란스러운 정책 가운데 그래도 일단은 증시를 조금 안정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노르트스트림 이 가스관이 좀 누출 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두고 러시아 측과 유럽 측이 고의였다 아니었다 이를 두고 좀 다투는 것 같거든요. 독일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지금 독일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 쪽에서는 아직까지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 내용이고요. German lawmakers break Europe's silence on suspected Nord Stream pipeline saboteur to point the finger at Russia. 네, 러시아를 모두 다 지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서 어떠한 주장이 오고 갔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이 노드스트림 가스 공급관 누수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해저 가스관 4개 중에 3개가 영구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는 독일 치안당국의 평가도 함께 나왔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빠르게 수리 작업에 착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규모 바닷물 유입에 따른 파이프라인 부식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트해 주변국인 덴마크 쪽에서도 가스관 내 압력과 가스 누출량을 고려했을 경우 1주에서 2주가 지나야만 이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누출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함께 제기가 됐는데요. 이날 독일 쪽에서는 위기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연방경찰 쪽에서는 영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독일과 또 덴마크, 또 서방 국가 쪽에서는 지금 이 가스관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뒤에서 있다, 러시아의 이런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스 누출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여기서 우려감이 더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살펴볼 수 있었다시피 4개 중에 이제는 제대로 작동하는 가스관이 단 1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스값도 좀 폭등을 했을 것 같고 여기에 완성차 업체들도 조금 곤란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와 이 유럽 사이에 이런 좀 안 좋은 시나리오가 마련이 되면서 지금 유럽에 진출한 완성차 및 부품사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독일의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 그룹은 가스 대란을 피하기 위해서 생산 기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유럽 자동차 시장 자체가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부품 관련한 기업들도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 종목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대외적인 악재 가운데 이쪽 유럽과 러시아의 갈등이 여전히 불거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좀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넘어가 볼게요. 네, EU가 결국에는 러시아 측에 이제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좀 추가적인 제재까지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로뉴스 보도 내용이고요. EU proposes fresh sanctions on Russia after sham referendums in Ukraine. 네, 이번에 EU 쪽에서는 또 추가로 러시아 제재에 나섰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제재 내용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와 70억 유로, 한화로 약 10조 원의 수입 제한 등 추가 대러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입 제한 대상으로는 철강과 석탄, 다이아몬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해왔는데요. 이렇게 EU 집행위가 제안한 이번 제재는 27개의 회원국들이 모두 다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야만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르줄라 폰데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시행된 주민투표는 영토를 훔치고 또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의 위치를 움직이려는 하는 불법적인 시도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 또 새로운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건데요. 지난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전쟁의 긴장이 한 단계 고조되는 방향성으로 지금 행보를 밟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결의가 확고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대러 제재 패키지에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포함될 예정이고요. 또 70억 유로 상당의 수입 제한 조치 등도 포함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입 제한 대상으로는 아까 살펴봤다시피 철강 제품, 석유 정지 시 필요한 특수종의 석탄과 다이아몬드 등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서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EU가 이렇게 러시아의 제재에 조금 더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시의 리스크까지 불거지게 될지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